아침이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하고 잘 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일종의 수면 착각 같은 건데요. 병원에 찾아오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많이 권고하는 약이 적절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주일 넘게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잘 잤는데 또 나는 잘 못 잤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가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해결의 실마리는 잠의 묘약이라고도 불리는 멜라토닌 호르몬에 있습니다. 대뇌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송과체, 송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에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몬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 세로토닌에서부터 멜라토닌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될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멜라토닌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햇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래야 저녁 때 멜라토닌을 잘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다음날 아침 다시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의 기상시간은 전날 몇 시에 잤는지가 아니라 그 전날 몇 시에 일어났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을 왜 잠의 묘약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멜라토닌은 이 뇌 속에 위치한 송과체에서 생성 분비되면서 24시간을 주기로 수면을 관장하는데 낮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므로써 밤에 잠을 유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데는 기온도 변수가 되는데요. 체온이 높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인데 어렵게 잠이 들더라도 체온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어나기 십상이라는 거죠. 수면하는 공간에서는 너무 덥게 설정하지 않는 게 좋죠. 적절한 온도라고 한다면 약 24도 안팎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수면 촉진 물질이기도 하면서 세포 복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항산화로 유명한 비타민 E보다 2배나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정말 안티에이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잘 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연 수면제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은 소량만 복용하면 잠이 잘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들, 또 건강기능식품들도 상당히 많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수면 주기에 따라서 멜라토닌의 분비는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분비됐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 해외에서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이렇게 서서히 농도가 증가했다가 낮아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멜라토닌을 그대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멜라토닌은 서서히 분비되고 또 서서히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자연스러운 호르몬과 같은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18,000여 종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만능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멜라토닌의 발견은 20세기 생명과학계의 최대한의 발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의 분비는 낮아져서 잠을 덜 자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인지기능과 면역력이 감소하고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도 멜라토닌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이 약을 복용하고 나면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송과체가 손상된 환자들에게서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보고되는 것으로 봐서는 공간 탐색 능력에도 멜라토닌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송과체 기능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일주기 리듬의 변화입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너무 적게 자거나 한밤중에 활동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게 되거나 이 비정상적인 시간에 졸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짜 불면증으로부터 탈출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멜라토닌을 우리 뇌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잠을 잘 때만큼은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려는 사람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멜라토닌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